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달에 청약하는 종목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데요. 그래서 이 종목을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릴까 말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워밍업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5개 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서울보증보험은 10월 25일과 26일에 청약을 하고 30일에 환불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환불 기간은 4일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취급하고 있는 보증보험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약 40개의 상품이 현재 판매되고 있던데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만일을 대비해서 제3자에게 보증을 서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보증인이 필요할 때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보증을 서주게 되는데요. 다만 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보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보증보험의 대표 상품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나라에서 어떤 사업을 발주를 줄 때 업체를 공개 입찰로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 보증금을 내고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을 직접 돈으로 내지 않고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계약도 마찬가지인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돈으로 주지 않고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입찰과 계약 단계에서 보증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으로는 휴대폰인데요. 우리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가입하면 보통 24개월 약정을 걸고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부로 구입하면 할부 원금의 5.9% 이자를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통신요금을 미납하고 단말기 할부금도 제때 받지 못한다면 통신사가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통신사는 서울보증보험에다가 단말기 대금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서 만일을 대비하는데요. 할부 이자를 5.9% 받는데 이자 중의 일부를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료로 지불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보험료를 받는 게 주 수입원이고요. 여기 실적을 보시면 22년도에 보험료로 5,750억 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입은 투자인데요. 주로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를 해서 이자나 배당금도 받고 시세 차익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작년에 1,7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사의 수익 구조는 보험이 메인이고 투자는 서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은 아주 탄탄한 회사인데요. 이익률이 약 20%대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는 이익률이 조금 축소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1,891억 원이었는데 하반기 실적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전년도 이익보다는 약간 축소된 실적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손익 구조는 여전히 탄탄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번 IPO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모집 수량이 약 698만 주 정도 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 약 175만 주가 배정될 예정이고 우리사주 조합에도 20% 비중을 꽉 채워서 139만 주를 배정을 해두었습니다. 직원들이 이 물량을 다 소화를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공동으로 주관을 하는데 각각 87만 주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도 10주, 수수료도 2,000원으로 동일한데요. 다만 청약 한도는 두 증권사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신은 대한보증보험입니다. 1969년도에 설립되었던 회사인데요. 98년도에 IMF로 인해서 파산 위기에 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공적 자금 10조 원을 투입해서 회사를 회생을 시켰고요. 이때 한국보증보험이라는 회사까지 같이 합병을 해서 지금의 서울보증보험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투입된 공적 자금 때문에 이 종목의 최대 주주는 예금보험공사가 되었는데요. 현재 지분을 94%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보증보험은 나라가 최대 주주인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장하는 목적이 IMF 때 투입되었던 공적 자금을 회수하려고 상장을 하는데요. 투입했던 10조 원 중에서 4조 원은 회수가 되었고 이제 6조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이번 IPO로 모집하는 수량 전부를 최대 주주는 구주 매출로 매각을 하는데요. 구주 매출 100%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장을 하기는 하는데 회사로 들어오는 돈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수수료 등으로 회사 돈만 14억 원을 사용하는데요. 정말 보기 드문 IPO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서 계속 지분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IPO에서 지분 약 10%를 줄이고요. 향후 2, 3년 동안 33% 정도를 추가로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분 50% 정도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 지위만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상장 이후에 최대 주주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블록딜로 본인들의 지분을 매각을 하겠지만 여하튼 상장한 뒤에도 최대 주주 지분이 계속 시장에 매물로 조금씩 나옵니다. 이런 부분이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모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사 기업으로 4개 회사를 선정했는데 국내에서는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을 선정을 했고요. 나머지 2개는 해외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밸류를 책정하는 PBR을 적용했는데요. 그런데 PBR 배수를 보니까 해외 기업들을 공모가를 높이려고 포함을 시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 기업은 PBR이 0.5에서 0.6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해외 기업은 PBR이 1.7배 밸류 기업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금융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만성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B금융이나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의 PBR은 0.3에서 0.4배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유사 기업에다가 해외 기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은 매년 이익의 50% 정도를 배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당 성향은 상장 이후에도 유지하겠다고 증권신고서에 이렇게 기재를 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당주로서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순이익을 연한산해 보면 약 3,800억 원 정도 됩니다. 하반기 실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순이익이 나올 것이라고 가정을 해보았고요. 순이익의 50%를 배당한다면 배당금 총액은 1,89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금을 주식수로 나누어 주면 올해 배당금은 주당 2,710원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모 가격은 상단이 51,800원이고요. 상단 가격 기준으로 올해 배당 수익률은 5.2%입니다. 그리고 하단 가격은 39,500원인데 하단 가격 기준으로 올해 배당 수익률은 6.9%로 예상됩니다. 기준금리가 아주 낮았던 시기에 상장을 했더라면 이 정도 배당 수익률로도 충분히 고배당주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데요. 하나금융지주는 전년도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현재 7.7%가 예상되고요. 우리금융지주는 9% 예상됩니다. 거기다가 이 두 종목은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분기 배당주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배당금을 한 번 주는 서울보증보험은 공모 가격이 하단으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은 6.9%로 예상이 되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공모가가 하단이라도 배당 수익률이 큰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구주 매출 100%에다가 최대 주주는 계속 지분을 정리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고배당주로 보기에도 약간 애매하게 공모 가격이 정해졌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상장일 유통 물량은 아주 좋은 편인데요. 공모주주가 8%, 기존 주주는 약 6%로 상장일에는 14% 정도 물량만 유통되는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수요 예측 결과를 봐야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공모주로서의 매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종목들처럼 시세 차익을 노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배당주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가능성은 조금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모 가격이 하단으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배당주로서 매력이 지금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공모가가 얼마나 더 내려가서 확정되는지를 보고 배당주로서는 다시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또 수요 예측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10월 24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